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트럼프의 마구잡이 관세 공세에 따른 세계 반응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회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피하 구분 없이 관세 칼을 휘두르며 소위 보비를 강탈하려 하자 사실상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면서 트럼프를 물어뜯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완전 자충수를 뒀습니다. 우선 브라질의 룰라는 미국 상품에 대해 50%의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룰라는 또 트럼프가 보내온 서한을 외교부를 통해 돌려보냈습니다. 내용이 뻔하니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했습니다. 미국의 햄버거 재료 가운데 브라질산 소고기는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브라질산 소고기가 지난해 대비 배가 더 늘어 수입 총량의 21%를 차지한다면서 8월 1일부터 76%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가 브라질에 대해 50%의 징벌 관세를 위협하면서 전임 대통령 보소나루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라고 내정 간섭까지 하자 브라질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상파울루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운집했고 트럼프에 당당하게 맞서는 룰라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군중들은 미국이 아직도 브라질을 자기네 뒷마당으로 여기면서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직도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보복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됐습니다. 쿠데타 혐의로 기소 중인 보소나루를 트럼프가 내정 간섭으로 구명하려다 오히려 브라질인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일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가 윤석열을 구해줄 거다. 곧 큰 게 온다고 선동질을 하는 한국의 보수 참칭 세력은 브라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내정 간섭을 구걸하기는커녕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외칩니다. 보소나루 어게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이시바 시게로는 관세 협상은 국가 이익이 걸린 전투라면서 이를 순순히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모욕적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총애를 걷어찼다면서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35%까지 올리는 수가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를 염두에 둔 위협입니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137만 대, 500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수출해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했습니다. 토요타와 혼다가 타깃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가격 인상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차를 미국에서 아예 퇴출시킬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일본은 그러자 아세안에서 중국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일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일본이 중국에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정학 경쟁의 날카로운 무기로 변했다면서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두려웠는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 각국에 보낸 관세 통제는 그저 일반적인 서한이라면서 동남아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관세를 장난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알라룸푸르 아세안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처음 있는 미중 간 최고위층의 만남입니다. 비공개 회담에 앞서 취한 포즈를 보면 루비오는 긴장한 표정입니다. 반면 왕이는 한쪽 팔을 의자에 걸친 채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중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중국 입국도 불가능합니다. 1월에 왕이는 루비오의 전화를 ing유해 약속에 응하는 형식으로 한 번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는 루비오에게 하오즈 웨이즈 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영어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 정도로 번역되는데 사실 네 꼬라지를 알고 알아서 처신하라는 욕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중화권에서는 왕이가 사용한 하오즈 웨이즈
네 글자에 열광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을 대하는 왕위의 폐기에 놀라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회의장에는 루비오가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중 외교수장들은 입장할 때나 떠날 때나 의례적인 악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비오는 회의가 끝난 뒤 중국 측이 타이완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역협상 대표가 아니라면서 이번 만남이 협상이나 토론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간 열린 이번 아세안은 트럼프의 분개한 각국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장 바쁜 외교수장은 역시 중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의 구도를 만들어 트럼프에 질려버린 나라들을 규합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의 충격을 함께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